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앞단원에서 이제 순열을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순열은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뭐다? 바로 순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조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선택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비유하자면 중학교 때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하고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반장, 부반장 뽑을 때는 뭐가 정해지죠? 순서가 있죠. 자, 근데 대표 2명을 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중복이 돼가지고 우리가 A, B 뽑거나 B, A가 뽑히나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다? 선택만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은 배우셨는데 그때 용어만 안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역시 공식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개념 열기에서 다음은 영국의 작가 섹스피어의 4대 비극입니다. 그럼 햄릿, 오델로, 리어왕, 메페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A, B, C, D라고 뒀네요. 자, 근데 위의 4가지 소설 A, B, C, D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차이가 나네요. 자, 앞에 순열은 뭘 생각하죠? 순서를 생각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2가지를 택한다라고 돼요. 자,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조합을 먼저 해야 될까요? 순열을 먼저 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조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돼 있어?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뭐 한다? 나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택하는 거는 뭐다? 조합인 거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순열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뭐를 먼저 본 거냐면 순열을 먼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볼게요.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2개를 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는 앞에 A, B를 택해서 나열하는 건 분명히 뭐다?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건 뭐다? 그냥 택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A, B 택한 거나 B, A 택한 거나 같거든요. 자, 그 다음 AC 택한 거나 BCA 택한 건 어떻다?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2개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AB, AC, AD 맞나요? 그 다음은 BA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다? BC. 그 다음에 BB는 뽑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BD 마지막이 뭐다? CD. 그래서 이게 택하는 경우만 따지고 보면 몇 가지가 되냐면 6가지여서 6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B를 택한 거나 BA를 택한 거나 서로 다 같다. 그러면 그걸 몇 가지로 친다? 한 가지로 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순서를 생각하는 거하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가지수가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순서를 생각하는 게 더 많겠죠. 이유는 선택한다는 거다.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번에 뭐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n개를 뭐 한다? 자, 택한다. 자, 그러면 분명히 그 차이는 뭐냐면 순열은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 뭐다? 택하는 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먼저 하고 그것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순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뭐다? 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호로는 뭘로 나타내냐면 그냥 순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NCR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근데 C는 뭐냐면 말 그대로 컨비네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우리가 바로 한글로 해석하면 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NCR이 우리가 뭐가 된다? 조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의 수를 이제 한번 구해보는 건데요. 근데 NCR은 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풀 거냐면 바로 NPR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원래는 그러면은 4개 중에 2개를 택합니다. 맞습니까? 4개를 2가지를 택하는데,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4가지를 2개 택해서 순열은 나열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A, B를 택한 거하고 BA를 택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요. A, C를 택한 거하고 CA를 택한 건 뭐다? 역시 다르죠? 자, AD로 택한 거하고 DA를 택한 것은 뭐다? 역시 뭐다? 달라요. BC, CB 다릅니다. BD, DB 다르거든요. CD, DC가 달라요. 그런데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4개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2개를 그냥 택하는 것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보다 가지수가 어떻게 된다?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뭐가 먼저라고 말씀드렸냐면 조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고 그것은 뭐 한 거다? 나열한 것이 뭐다? 순열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일단 A, B를 택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순열의 가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딱 2배로 많잖아. 그래서 이건 그냥 뭐로 나눠주면 된다? 2로 나눠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합은 말 그대로 뭐다? 선택이야. 자,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했어요? 2개를 선택했죠? 그러면 그거를 뭐다? 다시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순서 있게 나열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C2는 2 곱하기 2 팩토리얼, 즉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걸 나열한 가지수가 그냥 우리가 뭐의 정의예요? 그죠? 4P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순서가 없으면 우리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열을 먼저 하고 뭐다? 조합을 배우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선택을 하고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먼저고 순열이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NCR은 어떻게 되겠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택해서 이 R개를 뭐 한다? 나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정의가 뭐가 되냐면 바로 NPR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결론이 돼요.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택한 것에서 2 팩토리얼 2개를 나열한 것이 4P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4C는 우리가 4P를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팩토리얼을 배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가지수가 줄어들어서 나눠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4P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죠? 4,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2 팩토리얼은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얼마다? 6이다 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택해서 아까 4대 비극 있죠? 우리가 나열하는 거는 그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뭐 그냥 쉽게 볼 수가 있지만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지면 일일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로 보는 거냐면 공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가 여러분 NPR하고 NCR을 처음 구했답니다. 네. 근데 벌써 와 1114년입니다. 오 거의 1000년 전의 분이네요. 그죠? 뭐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겠죠. 근데 참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항상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뭔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 바로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은 뭐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순열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CR을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NCR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R 팩토리얼을 곱한 게 NPR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NCR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NPR을 뭐로 나눠준다? R 팩토리얼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NPR을 팩토리얼로 고치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NPR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뭐로 한 번 더 나눠준다?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NCR의 공식이 돼요. 자, 그리고 NPR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뭐다? 0 팩토리얼 여전히 얼마다? 1,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정한 거죠. 자, 그래서 NC0도 얼마다? 뭐로 정한다? 1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N개 중에서 아무것도 택하지 않았어요. 국어에서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수학에서 몇 가지로 본다? 한 가지로 봐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합이 먼저입니다. 수학에서는. 근데 생각은 순열이 먼저였죠.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NCR은요, 우리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계승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NC0도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NCR은 자, N은 역시 서로 다른 것의 개수고요. 그 다음 R은 뭐냐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바로 뭐다? 네, NCR이 되고요. 여기가 뭐다? 그죠? 그걸 그대로 나열할 것이 뭐다? 앞에서 배웠던 뭐다? NPR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요. 자, 그러면 3C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요거는 그러면 3P2를 뭐로 나눈 거겠어요? 그죠? 2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거든요. 3P는 3 곱하기 2 한 거고요.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약분이 되면 답은 얼마다? 3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니까 수가 작을 땐 괜찮은데 크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바로 계승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7P3을 뭐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3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 이것도 팩토리얼로 고치는 거네.
그러면 7p3이면 765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되니까 3 곱하기 뭐다?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약분됩니다. 바로 약분되죠. 그러면 7호 얼마다? 3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CR은 그렇죠. NCR은 그렇죠. NCR은 자 NPR을 뭐로 나눠준 거다?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자,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학생 10명 중에서 임원 3명을 선출하는 모든 방법에서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나오네. 그럼 임원하면 사실은 뭐가 상관없습니까? 순서의 관계가 없죠. 맞잖아요. 그리고 나이라는 것도 아니고 뭐다? 선택하면 됩니다. 즉 1AB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A를 택하고 B를 택하나 B를 택하고 A를 택하나 어떻다? 같지요. 자, 그 말은 순서의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무슨 문제다? 조합 문제입니다. 자, 그럼 10명 중에 몇 명? 자, 3명 택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일일이 계산을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는 바로 10C3이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10p3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p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되겠고요.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하시면 3, 약분하시면 4. 그럼 얼마다? 3, 4, 12 곱하기 10하면 얼마다? 이것도 120가지나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요 임원 선출하는 방법은 뭐다?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도넛 9개 중에서 6개를 한 상자에 넣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도넛의 위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순서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9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한다. 그리고 6개를 택해서 상자 안에 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순서 나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자, 9에서 6개 곱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9, 8, 7, 6, 5, 어디까지? 4까지 계산하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은요, 밑에 R 팩토리얼이니까 6, 5, 4, 3, 2, 1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6 없어지고, 5 없어지고, 4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3 약분되고. 자, 그 다음에 2 약분되고. 자, 그러면 자, 12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7이면 얼마가 되죠? 이거죠, 84.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84가지나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 문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겠죠?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사소통 문제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어떤 거냐면, 자, 서로 다른 상자 ABCD에 있네요. 4개 똑같은 공 3개를 넣을 때 각 상자에 많아야 공 1개를 넣는 모든 방법의 수가 4C3임을 설명하시라고 했어요. 이 그림 어디서 본 거 안 같습니까?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순열에도 이거 똑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살짝 다른데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뭐냐면 서로 다른 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색깔 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뭐다? 다 똑같은 공이네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거 순서의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순서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상자에 많아야 공 1개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반드시 한 가지씩만 고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4C 4개 중에서 그냥 3개 택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순열에서 배우셨던 그 그림을 비교를 하신다면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거랑 이거는 순서가 구분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그래서 택하는 경우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조합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거 여러분들 순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팩토리얼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수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비교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R 곱하기 NCR하고 N 곱하기 N-CR-1이 서로 뭐다? 같은 걸 한번 보이래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교과서 풀이를 보시면
풀이가 있고 우리가 다른 풀이가 있는데 이 풀이는 말 그대로 뭐냐면 여러분들 수식으로 본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풀이가 뭐냐면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럼 n 곱하기 ncr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학생 n명 중에서 회장 한 명을 우리가 포함해서 임원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 부회장 뽑는 거랑 임원 뽑는 거는 차이는 회장, 부회장은 뭐다? 순열. 임원 뽑는 건 뭐다? 조합. 앞에서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원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을 합니다. 맞습니까? 선택을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돼? 임원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되겠어요? 회장 한 명을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원 중에서 회장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회장이 한 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선택된 사람 중에서는 전부 다 회장이 될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NCR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은 뭐를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임원을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회장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고 요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회장을 한 명 뽑습니다. 그래서 n명 중에서 한 명 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n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임원을 뽑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한 사람 뺀 n-1에다가 그럼 임원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 빠져야겠죠. 왜? 회장도 임원이니까. 그래서 r-를 뺐다. 그래서 요건 의미상에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수식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이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공식을 하나 좀 적어놔야겠네요. 자, 그럼 NPR이 뭐였어요? 앞에서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눴습니다. 그럼 NCR은 어떻게 되죠? 그죠? NPR을 다시 뭐로 한번 나눠줘야겠어요?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이 바로 NCR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적어놓고 시작하셔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역시 우변을 전개를 해서 뭐하고 똑같다? 좌변하고 같다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n은 그대로 두시고 요것만 이제 계산하셔야겠죠?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분자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거. 자, n-1 팩토리얼을 이렇게 여러분들 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 r 팩토리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r-1 팩토리얼 되겠고요. 자,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뒤에 걸 빼야 됩니다. 그러면 n-1에서 r-1을 빼서 팩토리얼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n 곱하기 그럼 어떻게 됩니다? 여기는 r-1 팩토리얼. 요건 어떻게 되죠? 자, 1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n-r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뭐다?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계산을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뭐가 되냐면 r-1 팩토리얼. 그러니까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입니다.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r-1 팩토리얼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뭘 곱해줄까요? r을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다? r을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바로 r 팩토리얼의 n-r 팩토리얼이 되고요. 여기는 r 곱하기 n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럼 나왔네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바로 r 곱하기 뭐다? ncr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볼까요? 자, 이게 우변 맞나요? 우변 맞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팩토리얼을 배웠던 이유가 이렇게 식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용 문제에서 나중에 좀 복잡해질 때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공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좀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보다는 공식 여러분들 전개하는 것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쇼라고 되어 있네요. 이 공식 여러분들 좀 별표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NCR이 NCN-R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은 N개에서 나머지에서 택한 거나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만약에 성립한다라고 봤을 때 앞에서 어떤 걸 푼 적이 한번 있었냐면요. 앞에서 이거 푼 적이 있어요. 9C6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자, 일단은 요거는 9P6을 뭐로 나눴어요? 우리가 바로 6팩토리얼로 나눴기 때문에
9P6은 어떻게 돼요? 9, 8, 7, 6, 5 어디까지? 여러분들 4까지 되고요.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기억나시죠? 654 약분되고요. 자, 3약분되고요. 자, 2약분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84가 나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진 이유가 9에서 6을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9개 중에 6개를 택하나 나머지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죠. 나머지 3개를 택하는 뭐다? 같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럼 나중에 계산이 좀 더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명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우리가 NCN-R을 전개를 해서 NCR이 되는 걸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복습하면서 한번 적어봅시다. 뭘 적어볼까요? 자, NCR 적어야 됩니다. 그럼 NCR은 NPR을 뭐로 나눴다? R 팩토리얼로 나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이 NCR이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자, 제일 처음에 n 팩토리얼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뒤에 거 어떻게 n-r 팩토리얼 하신 다음에 어디에서? 그쵸? 우리가 n에서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 자, 어디에서? 그쵸? n에서 뭘 빼면 된다? n-r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 뭐다?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n-r 팩토리얼이 되고 요거 어떻게 돼요? n 없어지고 하면은 여기 r 팩토리얼이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요거하고 여기 살짝 뭐다? 자리만 바꾼 거 맞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NC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개에서 i개를 택하는 거다. n개에서 나머지를 택하는 거는 뭐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 9C6 뭐하고 똑같을까요? 그죠? 9C3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9C3은 어떻게 될까요? 9P3을 뭐로 나누면 된다?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9, 8, 7, 그 다음에 어떻게 다? 3, 2,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약분되고 4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통째로 없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언제 쓰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수의 반을 넘어갈 때. 자, 여러분들 9의 반 얼마입니까? 4.5죠. 4.5 맞나요? 4.5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9C5만 해도 뭐로 푸는 게 더 나아요? 9C4로 푸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 공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쉽게 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2번은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요거 좀 굉장히 중요한 공식 중 하나예요. 요거 나중에 파스칼 삼각형하고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에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요건 뭐냐면 자, NCR 자체가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우리가 한 개를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겠죠? A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포함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함되면 그렇죠? 얘를 포함해놨으니까 얘는 미리 빼놔요. 그럼 어떻게 돼? 한 명 뽑았으니까 나머지 n-1명에서 이 A라고 하는 사람 뽑혔잖아요. 그지? 그럼 나머지를 우리가 택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A를 선택하지 A를 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는 아예 처음부터 얘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럼 후보에서 빼야 되니까 n-1이 되고 그럼 나머지 뭐 R명 중에서 뽑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한 명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선택되느냐 선택되지 않느냐의 관계로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그럼 수식으로 살펴보면 NCR은 n-CR-1 더하기 n-CR 하고 똑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뭐를 우변을 전개를 해서 좌변하고 같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살짝 우리가 적어 놓을까요? NCR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렇죠?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nPR인데 이걸 다시 우리가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이 바로 NCR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자, 어떻게 되죠? 자, n-1의 CR-1 더하기 n-1의 CR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 분자는 앞에 있는 것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의 팩토리얼에다가 어떻게 앞에서 뭘 뺀다? 뒤를 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팩토리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r 팩토리얼이 되고, 자, n-1에서 뭐다? r을 뺀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자, 분자는 n-1 팩토리얼 두시고요. r-1 팩토리얼인데, 여기서 n-1에서 r-1 빼면 역시 1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n-r 팩토리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요, 자, r 팩토리얼에 살짝 순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n-r-1 팩토리얼이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n-1 팩토리얼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럼 약간 차이 나네요. 뭐가 차이 나죠? 분모가 약간 차이 나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통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 n-1의 팩토리얼이고 r-1 팩토리얼이고 이거 r 팩토리얼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구분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쓸게요. 여기는 r-1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에 n-1 팩토리얼이고요. 여기는 r 팩토리얼에 n-r-1 팩토리얼에 n-1 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r-1 팩토리얼이고 여기는 r 팩토리얼이니까 여기는 뭘 곱할 거다? r을 우리가 곱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n-1 팩토리얼이고 여기는 n-r-1 팩토리얼이네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 n-r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우리가 분모가 뭐로 통분이 될까요? 그쵸? r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로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자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분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여러분들 공통인수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n-의 팩토리얼 이렇게 묶어내주면 여기는 뭐가 남느냐? r. 여기는 뭐가 남죠? 플러스 뭐다? n-r이 우리가 남게 되네. 그랬더니 뭐가 없어집니까? 그치요. 자, 우리가 바로 n만 남게 돼요. 근데 n이 남았는데 n하고 n-1 팩토리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n 팩토리얼이 되고 r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이 되고 이거 뭡니까? 이게 NCR의 정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 역시도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를 두 가지로 봤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성립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로 좀 다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거 3번에 1번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지금 개념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뒤에 보면은 단원 평가라든지 학습 점검 여러 가지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 공식이 될 거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합 응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왜 응용 문제냐? 도형 문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두 개 위에 각각 3개의 점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6개 점 중에서 점 3개를 꼭지점하면 뭐다? 삼각형의 개수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상식적으로 점이 몇 개 있으면 그릴 수가 있죠? 3개 있으면 그릴 수 있죠. 근데 무조건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점이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죠.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를 우리가 택하시면 되냐면, 자, 3개를 택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ADE를 택했습니다. 그럼 삼각형 나오고요. BDE를 택했습니다. 삼각형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문제 함정이 있어요. 자, 무슨 함정이 있을까요? 그쵸? 자, ABC가 지금 빨간색 우리가 직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DEF는 뭐다? 파란색 직선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6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ABC를 택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ABC를 이렇게 택하면 삼각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DF 이렇게 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에서 안 되는 경우 수를 빼주는 것이 바로 응용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주의점이에요. 자, 그럼 6C3 한번 볼게요. 그럼 6C3 어떻게 구합니까? 자, 6P3을 뭐로 나눈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럼 6P3은 어떻게 된다?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뭐다?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 2, 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5, 4, 20에서 2를 뺍니다. 그러면 20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18, 18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상식이 좀 필요한 데다가 안 되는 경우를 좀 빼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역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각형은 3개의 꼭지점을 가지기 때문에 6개 중에 3개를 택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제 2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의 변위에 점 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를 꼭지로 한 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사각형은 당연히 꼭지점 몇 개? 4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요 그림 보지 마시고요. 일단 9개 중에 모두 몇 개? 4개를 택하면 무조건 사각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사각형이 안 생길까요? 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자, 지금 3개의 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직선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BC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뭐 AI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되게 사각형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BCD가 이렇게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 3개를 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 아무리 한 개 택해봐야 뭐가 나온다?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BCD를 택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나머지 꼭지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수와 같아져 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IHGFE 그러니까 몇 개? 6개. 즉 9개 중에서 3개를 뺀 나머지 6개 중에서 1개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A, B, C, D 이렇게 택하는 건 사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는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3개를 제외한 몇 개? 6개가 우리가 바로 삼각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각형이.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있겠네. 뭡니까? 그쵸? 여기 9C4 같은 경우에는 9개 중에서 무조건 4개를 택하는 건데 그 안에는 요 3개를 택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 택하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하나 택하면 역시 뭐다? 예, 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요거 택한 다음에 어떻게 A, B, C, D, E, F 택하는 몇 개? 6개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쪽하고 이쪽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9C4는 자, 9P4를 뭐로 나누면 되죠? 자, 4팩토리얼로 나눠 주시면 되는 자, 그런 문제거든요. 9P4 계산해 보겠습니다. 9, 8, 7, 6까지 계산하시죠? 자, 4팩토리얼은 4, 3, 2, 1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우리가 12를 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4,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다? 3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3, 7은 얼마다? 21에서 우리가 6을 빼주세요. 6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6 곱하기 6 얼마다? 12. 자, 그러면은 126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예, 126, 76, 42. 예. 자, 거기서 뭘 빼면 된다? 자, 12 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얼마다? 그죠? 114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거 일일이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전체를 이 그림 보지 마시고 사각형이 생긴다라고 하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 4개의 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9개 중에 4개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요 안 되는 경우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3개가 일직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3개를 택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꼭지점 하나를 택하는 것이 가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빼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응용 문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예, 연습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3번도 역시 응용 문제죠. 자, 서로 다른 케이크 7개와 서로 다른 음료 5잔 중에서 케이크 2개와 음료 3잔을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케이크 고르는 거에 대해서 각각 음료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어느 단어에 좀 고함을 질렀죠? 각각.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중에서 뭐가 되냐면 곱의 법칙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자, 케이크 몇 개?
7개 중에서 어떻게 2개를 택하겠죠? 자, 그다음 음료수 몇 개? 음료수 5개 중에서 몇 개다? 우리가 3개를 택한다고 해서 곱해주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돼요. 답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일단은 자, 케이크 7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다? 2개를 택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택하기 때문에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케이크에다가 음료가 우리 세트로 항상 오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여기에 각각 요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한다?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C는 7P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5C3은요. 이거 그럼 해보자. 5의 반 얼마다? 2.5 맞나요? 그러면 3은 2.5보다 크지요? 그래서 5C3은 사실은 앞에서 배운 걸로 따지면 뭐로 계산해도 된다? 5C2로 계산하는 걸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5C는 어떻게 돼요? 자, 그쵸. 5P2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7P는 7 곱하기 6,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5P는 5 곱하기 4, 또 2로 나눠주시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3이니까 7, 3 얼마다? 21이고 요약분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다? 10. 자, 곱하면 얼마다? 210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택하기 때문에 조합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류가 2개인데 각각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발전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제 3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몇 명이 있다? 4명이 있습니다. 자, 동아리에서 남학생은 2명, 여학생은 2명을 뽑아 한 모둠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뽑지요? 그럼 뽑기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조합. 자, 그런데 여학생하고 남학생을 합해서 모둠으로 이루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남학생 각각에 대해서 여학생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하시면요. 그쵸? 5C 곱하기 얼마가 된다? 4C 이렇게 하시면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단계 적죠? 자, 5P를 뭐로? 자,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요. 4C는요. 4P를 우리가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5P는 어떻게 되죠? 자, 5 곱하기 4, 그래서 2 곱하기 1로 나누시면 되겠고요. 4P는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자, 그러면 2약분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5는 얼마다? 10이 되고요. 자, 2약분됩니다. 맞습니까? 2, 3은 얼마다? 6이 되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6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예제를 그냥 단순하게 응용한 문제일 뿐이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뽑는다라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경우의 각각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곱의 법칙까지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 역량 기르기는 자, 피자에 얻는 토핑을 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행복해. 근데 피자가 눈앞에 없네요. 피자가 눈앞에 있어야 행복할 건데, 그죠? 자,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네. 자, 토핑이 몇 가지다? 자, 4가지입니다. 자, 두 학생이 말한 방법으로 토핑을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하고 그거를 택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상윤이 볼게요. 자, 토핑을 0가지, 1가지에서 어디까지? 4가지 경우를 택해야겠죠. 왜냐면 토핑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것에서 난 4가지 다 좋아해서 4가지 다 선택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합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0가지 또는 1가지 또는 쭉쭉쭉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면 지난번에 무슨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구해볼까요? 자, 4가지 중에서 하나도 택하지 않는데요. 뭐가 될까요? 4C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1가지 택합니다. 4C 1. 자, 2가지 택합니다. 4C 2. 3가지 택합니다. 4C 3. 자, 4가지 택합니다. 4C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럼 4C 0은 얼마입니까? 1. 자, 그 다음에 4C 1은 얼마죠? 그럼 4입니다. 4개 중에 1개씩 택하니까. 4C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건 4P2를 뭐로 나눠주면 돼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6이 나와요.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여기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얼마다? 6. 그 다음에 4C3은요. 4C3은 사실 뭐하고 똑같다? 4C1하고 같아요.
왜 NCR이 NCN-라고 갔죠? 여기는 4C2라고 똑같기 때문에 얼마다? 그냥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C4는 어떻게 될까요? 4개 중에 4개를 다 택하는 거니까 4C0하고 같아지겠죠. 그래서 얼마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지요? 자, 5하고 5하고 6 더합니다. 그럼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지는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토핑에 대하여 택하는 경우와 택하지 않는 경우를 본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는 부분집합 개수하고 비슷합니다. 맞습니까? 원소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거 똑같네. 자, 그러면은 토핑이 몇 가지다. 그죠? 토핑이 4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A를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경우수 몇 가지? 2가지. 각각에 대해서 B도 2가지, C도 2가지, D도 2가지. 맞나요? 그래서 이건 뭐다? 2의 제곱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법칙을 적용하면 되냐면 곱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한번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자, 그래서 토핑이 뭐 n가지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토핑을 택하는 모든 경우수를 구해보는 건데요. 그럼 만약에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C0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NCN까지 더해주는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맞나요? 이거 나중에 계산하는 거 확률 통계에서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는 곱이 더 낫겠죠? 왜냐면 n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몇 가지씩? 자, 2가지씩인데, 자, 그러면 2를 몇 번 곱한 거다? n번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2의 n 거듭제곱이 나와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NC0부터 NCN까지 더한 것이 뭐하고 똑같다?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증명은 나중에 수학적 증명은 나중에 확률 통계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현재 이렇게 자, 합의 법칙과 부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좀 기본적인 설명들이 많고요. 이게 문제로 응용이 되면 대단히 좀 어려운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